가서 뭐 하고 싶습니까? 고기도 먹고 오토바이도 타고 오이도 먹고. 아니 오이요? 오이는 너무 흔한 거 아니에요? 야, 일? 일을 한다고요? 와, 왜 일을 하는 거지?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탈북한 7살 아이가 남한에 오자마자 하고 싶은 일이 있었대요. 그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한 게 있던데요. 그게 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아, 이 애기 봤어요. 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 아이가 꽃제비 출신이에요. 꽃제비 출신인데 이제 그 탈북을 해가지고 왔는데 엄청 그 목사님이 데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애기도 교회의 도움으로 한국으로 온 걸 알고 있어요. 와, 진짜 애기야. 그러니까요, 그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전 탈북하다 잡히면 무서운데 애기가 너무 해맑다. 김진혁. 와, 이게 진짜 한국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됐던 그 인터뷰예요. 저도 이거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나왔던 영상 중에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온 것도 있어요. 꽃제비 김진혁 검색하면 완전 많이 나와요. 뭐야, 한국 가서 뭐 하고 싶습니까? 고기도 먹고 오토바이도 타고. 뭐 오토바이 타고 싶대 애기가. 오이도 먹고. 아니 오이요? 오이는 너무 흔한 거 아니에요? 한국 가면 또 뭐 할 겁니까? 야, 일? 일을 한다고요? 와, 왜 일을 하는 거지? 아, 근데 그런 게 있나 봐요. 이제 애기가 꽃제비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가면 일자리나 이런 거에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오토바이도 사고 싶고 오이도 먹고 싶고, 왜냐면 한국 가면 그게 공짜로 안 준다 이런 걸 아는 것 같아요, 왠지. 왜냐면 한국 가면 애기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해주잖아요, 먹고 살게끔. 나라에서 돌봐도 주고 이런데 애기가 그것까지는 생각 못 한 거죠. 북한에서 워낙 못 먹고 못 살았고 자기 또래 친구들은 다 일했었으니까 그게 당연한 건 줄 아나 봐요. 공부해서 큰 사람 돼야지. 그러면 안 돼요. 북한에 꽃제비가 엄청 많아요. 길 가다가 제가 만약에 커피 같은 거 이렇게 마시고 있잖아요. 꽃제비 훅 채가요. 아이스크림 들고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확 채가요. 자전거를 잠깐이라도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그럼 어느 세월인 거 다 없어져요. 다 이렇게 채가고 막 꽃제비가 진짜 장마당 이런 데 가면 정말 우두구둑하거든요. 그 눈 뜨면 그냥 꽃제비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웃기는 게 꽃제비는 꽃제비들끼리 결혼도 해요. 집도 없는데 그러면 아기를 낳아요. 그럼 아기까지도 꽃제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굳이 자기가 이렇게 아기를 돌볼 여건도 안 되는데 왜 아기를 낳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뻗어서 그 아기를 업고 다녀요. 그럼 그 아기가 꽃제비인 거예요. 얘도 커서 꽃제비가 되는 거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진짜로. 결혼을 왜 해요, 꽃제비끼리. 장마당 가서 훔치고 길거리에서 잠자고 창고 앞에서 그냥 마대 펴고 자고 막 이러는 거죠. 옷 다 누룩누룩 기운 거 입고. 저는 이해가 될 것 같아. 이럴 것 같아. 왜냐면 한국 와서도 누군가 나를 먹여주지 않는다. 자기가 거기서부터 이제 혼자 살아가는 그 이력이 텄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도 일하겠다 이러는 것 같아요. 와, 저는 생각도 못한 일이네요. 이제 보통 유치원 아이들이 그런 걸 많이 해요. 어린 애들이 집이 못 살고 못 먹는 친구들은 기차 철길 내루가 있거든요. 그걸 뜯어서 팔거나, 철길마다 못을 박는데 애기들은 못 드니까 이런 못을 팔거나 아니면 훔쳐서 팔거나 일을 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북한의 저희 고향 수영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철소가 있는데 거기서 철가루가 나와요. 근데 애기들이 이렇게 마대자루를 메고 철가루를 훔치러 많이 다니거든요. 팔아가지고 자기들의 끼니를 애우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걸어 다닐 수 있으면 애기들이 막 이렇게 고사리 손으로 이렇게 막 줍더라고요. 저도 길 가다 보면 이렇게 막 줍더라고요. 진짜 한 6살부터는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북한은 딱히 그런 건 없어요. 딱히 그런 건 없고요. 이제 어른들, 얘들이 이제 주워서 최종적으로 팔 때는 어른들한테 팔 거잖아요. 어른들 같은 경우에 애기들이 가져오면 헐값에 돈을 주거든요. 그래도 애들은 하니까. 그리고 헐값 받고 그 돈을 이제 부모님께 드리죠. 왜냐면 그건 보통 못 사는 집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살림이 잘 살거나 이렇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애기들은 그냥 마음 편히 공부하고 놀러 다녀요. 왜냐면 저도 어릴 때 7살 때부터 밥 했는걸요? 7살 때 처음으로 밥 해봤어요. 북한 밥은요, 쌀은요, 돌이 되게 많아요. 이제 가을 잘 안 돼가지고. 근데 그 쌀을 이렇게 돌을 잘 가르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가지고 엄마가 밥 먹을 때 돌이 와자와자 많이 씹혔죠. 그래서 밥은 했었어요. 애들이 다치면요? 다치면 그냥 집 가서 약 바르고 그냥 그런 거죠. 다친다고 그렇게 크게 다친 거는 잘 못 봤어가지고 아무래도 크게 다치면 병원에 이송하고 그러겠는데 그렇게 다치는 일은 없어요. 거의 보면. 북한 보험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북한에는 보험이. 한국 왔는데 보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동차 보험도 저도 한 2개 든 것 같은데요? 자동차 보험료 몇백만 원짜리 따로?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보험료가 또 있더라고요. 아니, 무슨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4대 보험? 막 이런 것도 있고. 한국에 보험이 너무 많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없어요. 북한 횡단보도도 신호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건너야 되고 아이들을 위한 그런 법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알아서 조심해야 되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시속 30km 학교 앞에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그리고 부모들이 알아서 아이를 잘 키워야죠. 의무교육은 있어요. 북한의 12년제 의무교육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로만 의무교육이지 왜냐하면 뭐가 없어요. 해주는 게. 맨날 학교 가면 파지 내세요, 파고철 내세요, 인민군대 지원 내세요, 토끼가죽 내세요. 그냥 내라는 말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게 그냥 다 어떻게 보면 등록금인 거예요. 그냥 북한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남조선은 월사금을 내고 다니지만 우리는 일사금을 내고 매일매일 돈 내라고 하니까 그런 말들이 있는 거죠. 이제 고아원이 되게 많아요, 북한에. 근데 고아원에 있으면 애기들이 뛰쳐나와요. 나와서 꽃제비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시설 안에서도 이게 뭐 마음대로 생활하거나 이것도 당연히 안 되지만 먹는 것도 그렇게 자유롭게 안 된대요. 제가 그때 이제 함께 촬영했던 분 중에 105명의 그 고아를 키우신 그 엄마의 딸로 한 분이 출연했었는데 그분이 그 고아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 고아원 생활이 정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나중엔 나오시는 막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왜냐면 그 밥도 정해져 있고 밥이 딱 요만큼 정해져 있고 일도 시키고 막 이러니까 힘들어서 그냥 자유를 찾아서 뛰쳐나오는 거죠, 저처럼. 보통 이제 유치원 때 4월 15일, 2월 16일 이때 선물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선물 들고 아버지 장군님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막 이런 선물 인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린 시절 왜냐면 김일성은 뭐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빼총으로 매너물 싸맞췄어요 막 이런 걸 되게 많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런 주입시켜도 교육 유치원부터 다 봤죠. 북한에도 어린이날이 있어요. 6월 1일 66절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 이제 6월 1일 날은 유치원까지 아니 초등학교 한 2학년까지 학생들의 명절이고 그리고 초등학교 한 3학년부터는 이제 6월 6일로 소년단 명절에서 그렇게 내려가는데 체육대회도 하고 되게 좋아요. 부모님들 돈 많이 나가는 날이죠 뭐. 우리나라처럼 장난감 사주거나 그렇진 않아요. 북한의 어린이날은 보통 이제 애기들이 이제 체육대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날 이제 도시락을 사거나 옷을 한번 사준다거나 한국은 뭐 어린이날에 뭐 옷을 사주는 집도 있지만 보통 다 장난감이잖아 애기들이. 근데 그때는 북한은 다 이제 옷을 사주거나 운동복을 사주거나 이렇게 부모들이 다 그랬었어요. 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이렇게 북한 아이들의 조금 생활 실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게 북한 사람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인터넷에 검색했을 때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그 김진혁 친구의 그 인터뷰나 영상들이었어요. 정말 저게 핫했어요. 꽃제비 출신의 김진혁 이게 정말 핫했었는데 그걸 제가 또 오늘 이렇게 다루게 될 줄은 몰랐고 북한에서 이렇게 어린 친구가 힘들게 왔는데 7살짜리 친구가 한국에서도 일하고 싶다는 게 전 너무 마음에 걸리거든요. 그만큼 북한 어린이들의 이렇게 조금 생활이나 그리고 또 아이들에 대한 그런 아이들만의 법도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데요. 통일이 된다면 가능해지겠죠? 저도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